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요, 어제 제가 영상으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했습니다. 네, 이 시국에 개헌 토론회를 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하루 종일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하느라 정말 힘드신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개헌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 내용과 바로 이제 헌법재판소가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좀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 먼저 어제 있었던 일이죠. 우리 윤 대통령이 변론을 너무 잘 진행이 됐습니다. 김현태 707 단장이 특히나 너무나 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서 있었던 모든 일을 정확하게 다 말씀을 해주셨고, 반대로 그 곽종근 쪽이나 이제 다른 쪽에서는 정영식 재판관님이 아주 잘 파고드셔서 말이 계속 바뀌는데 뭔가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김형두 재판관도 저는 사실 이분에 대해서 반반이긴 합니다만은 김형두 재판관에 대해서도 이분도 곽종근에 대해서 말이 왜 이렇게 바뀌냐 이런 식으로 신빙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헌법 변론, 재판소 변론 자체는 여러분 잘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비관주의에 빠져서 어차피 헌법재판소 쟤네 8명 다 판짜 놓고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관적으로 그냥 못 박아 버리시면은 사실 윤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열심히 변론하고 있는데 변호인단도 그렇고요. 그 노력조차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희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영상 올려드렸는데 미국의 움직임이 지금 인준이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뭐 미국 민주당은 탄핵을 한다고 하지만 뭐 전혀 신빙성이 없고 전혀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고요. 그냥 쇼에 불과하니까 그런 거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인준이 완료가 되면 더 재밌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보시면 어제였습니다. 바로 어제 성일종 위원장, 국회의원이죠. 국민의힘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 개정 방안 이런 걸 소주제로 해서 지금 개헌 토론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처음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12월 초에도 그렇고 12월 중순도 그렇고 1월 초도 그렇고 계속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개헌이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특히 헌정의 원로들과 만나서 이 권영세라는 사람이 의원 내각제 개편을 해야겠다, 개헌을 해야겠다라고 이런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겼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돌아와서 좀 특징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갑자기 4년 중임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각제에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4년 중임제는 이거 자체는요, 저는 반반이에요.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5년으로서는 뭔가 이제 보수나 우파 측에서 대통령이 나왔을 때 5년으로서는 좀 개혁이 부족한 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중임제가 장단점이 있는데, 근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4년 중임제, 의원 내각제가 아니라 4년 중임제를 갑자기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믿을 수 있겠나요? 이 내용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권성동이나 권영세 같은 사람은 계속해서 이 개헌을 하자, 그러니까 개헌이 내각제 개헌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던 내각제 세력입니다. 말 그대로 김무성과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개헌 토론회라고는 하지만 이때 여야 원로를 초빙해서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성동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참 어이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내각제 영상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제왕적 대통령제. 지금 그렇게 본인들이 주장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제왕적 대통령제냐는 거죠.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이 권성동, 권영세 그리고 국힘 내부의 내각제 세력들이, 그리고 지금은 원로들까지 모였어요. 김종인 아시죠? 대표적인 내각제 세력입니다. 이 사람도 모여서 지금 이 토론회에 참여를 했고요. 특히 정대철 헌정회가 이제 전 국무총리, 전 당대표, 전 국정원장이 아니라
국회의장 이렇게 모여서 만든 모임인데 이 헌정 회장의 회장인 그 정대철이라는 사람도 대표적인 내각제 세력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선 개헌 후 대선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기 대선이라는 말 굉장히 저희는 싫어합니다. 사실 그렇죠. 조기 대선의 지읒자도 솔직히 말하면 꺼내기 싫어요. 조기 총선, 윤통이 돌아와서 조기 총선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니까 정말 솔직히 말하면 좀 마음이 매우 안 좋은 겁니다. 좀 몇 개월 정도로요. 예.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도 개헌 동참을 촉구하고 이재명도 나서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은 현재 대통령이 가장 되고 싶은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지금 제왕적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싶겠죠. 이재명과 친명계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누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건지 좀 적과 아군이 좀 이상해진, 희미해진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서 1987년 헌법 체제하에 만들어진 현행 대통령제를 개편하자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여권 물론 야권 원로 정치인들까지 초빙해가지고 4년 중임제 분권형 헌법 개정을 논의했대요. 참 여러분 이상합니다. 지금 특징적으로 바뀌어진 게 있어요. 초반에 12월부터 1월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내각제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통령 중심제에서 벗어나자,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내각제에 대한 여론이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국민 투표를 거쳐서 결국에는 결정이 되는데 과연 그 투표를 믿을 수 있는가는 또 이제 더 다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애초에 국민 투표를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각제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내각제라는 말이 갑자기 쏙 들어왔어요. 전면에 뭐가 나왔냐면 4년 중임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권성동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지금 성일종 의원이 주최한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8명의 대통령, 1987년 이후에 8명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성공한 대통령이 누가 있었냐라고 선뜻 말하지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제도의 문제고 과거에는 지금 보시면 재밌습니다. 권성동이 계속해서 이런 말은 안 했었거든요. 갑자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과거에는 제왕적인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가 개헌의 핵심 요소였는데 이제는 의회의 입법 독재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해서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문제로 대두됐다. 라는 건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권성동도 갑자기 수그렸습니다. 갑자기 말이 바뀌었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의아한데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의회의 입법 독재가 더 커지니까 이 균형을 맞춰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럼 대통령의 권한을 더 강화한다는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내각제는 쏙 들어갔고 4년 중임제를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재명이 우클릭하고 있죠. 우클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파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보수의 가치에 맞는 세금을 줄이는 정책이거나 또 친기업 행보 그리고 친미 행보, 친일 행보 이런 거를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보이고 있는데 그거 여러분 속으시는 분 없잖아요. 그게 진심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지금 권성동, 권영세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의 내각제 세력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걸 봤을 때 지금 내각제가 아니라 중임제로 한자라고 했을 때 그 말을 100%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김 전 의장, 그러니까 김 전 국회의장인데 김진표죠, 김진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여기서 이어서 또 뭐라고 말했냐면 들어보세요. 김 전 의장은 할 수만 있다면 의원 내각제로 가면 좋겠다.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하고 국회에서 총리를 뽑는 책임 총리제, 감사원을 독립시키거나 국회로 보내는 방법으로 제도화시켜 놔야 된다. 감사원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실제로 집행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이 있어서
감사원을 독립한 헌법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게 되지 않으면 회계감사 기능이라도 국정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로 넘겨주는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 여러분 여기서 권성동은 앞에서는 지지율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리고 좀 눈치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내각제에 대한 반발이 크니까. 그래서 일단은 중임제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갔는데 여기 같이 뜻을 모아서 참석한 사람들은요. 의원 내각제를 다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권성동이가 4년 중임제를 그동안 내각제를 주장해온 사람이 이 자리에서 4년 중임제를 말했다고 이 사람 정신 차렸나?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감사원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실제로 집행하는 역할을 해왔다라고 하는데 지금 감사원장도 탄핵됐고요. 대통령도 탄핵됐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된 상황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김진표라는 국회의장은. 더 밑으로 내려볼게요. 4년제, 중임제, 의원 내각제 검토를 둘 중에 뭘 이제 하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김종인 아시죠? 굉장히 잔뼈가 굵고, 정치계에서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까지 했었죠.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했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4년 중임제 개헌을 전제로 하더라도, 많은 조건이 따라붙지 않으면 결국 전국의 안정이 안 된다. 의회와 정부가 같이 갈 수 있는 시스템, 내각 책임제가 안정적이지 않겠나 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각 책임제가 뭐예요? 의원 내각제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4년 중임제를 하더라도 많은 조건이 따라붙지 않으면 결국에 전국에 안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각제로 가야 한다. 이어서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 항상 탄핵이 되고 헌법상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야당은 다음에 집권해야 하므로 협력을 안 한다. 이러니까 결국에는 정치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 다음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사람이 개헌을 약속할 수 있도록 국민, 언론, 정치 모두가 압력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개헌을 약속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나서서 압력을 행사해야 된대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동안 내각제만 주장해 왔던 사람이 이제 와서 4년 중임제로 살짝 틀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4년 중임제를 하면 내각제로 안 갈 거다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내각제로 갈 수 있는 그 중간 다리, 그 중간 단계로 4년 중임제를 검토하게 있는 게 아닌가. 조금 그 내각제가 너무나 그 반발 여론이 세니까 저는 그렇다고 좀 보여집니다. 제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또 말씀해 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요. 개헌이 지금 추진이 되려면요. 일단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애초에 발의하는 것 자체도 2분의 1, 그러니까 50%가 필요해요. 150명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108명이란 말이에요. 애초에 얘네들은 발의 자체가 안 돼요, 지금. 다 모여도 발의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다 동의도 안 하겠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민주당, 야당 동참하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을 좀 압박하고 있는 그런 카드로도 쓰이고 있긴 합니다만, 보시면 내각제 세력과 이재명과 친명계는 지금 별개의 세력이 됐어요. 이재명도 물론 이것과 좀 연관이 있긴 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은 누구보다 지금 대통령제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적과 아군이 좀 아이러니하게 좀 갈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재명을 지지합니까? 전혀 아니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양심상 지지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내각제 세력을, 이 조중동 내각제 세력을 지지합니까? 이 뒤에 누가 있는지 더 밝혀지지도 않은 그 큰 세력이 있는데 과연 이 내각제 세력을 우리가 지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저희는 지금 오로지 너무나 절실한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그거 하나예요. 조기 대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내각제 개헌, 4년 중임제 개헌, 4년 중임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단점이
있고, 이거는 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그동안 내각제를 주장해 왔던 내각제 세력이 주장하는 거니까 좀 의아하긴 한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고요. 보실 때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이재명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저는 이 내각제 세력이 이재명을 압박하기 위해서만 이 카드를 쓰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물음표가 듭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이 국민의힘 내부의 내각제 세력들이 윤 대통령을 지킬 생각이었다면 어제 바로 윤 대통령이 몇 시간 동안, 정말 긴 시간 동안 헌법재판소에 가서 눈도 안 좋으신데 그렇게 변론하고 있을 때 코빼기나 비쳤냐는 거죠. 그들이 과연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개헌 토론회 할 때냐는 거죠. 지금 대통령이 변론을 하고 있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나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이 개헌특별위원회 지금 위원장으로 주호영이라는 사람이 앉게 됐습니다. 그동안 조용하나 했더니만 역시나 주호영이 다시 한번 등판을 했고요. 네,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김진표, 권성동, 뭐 헌정의 원로들, 김종인, 뭐 이런 사람들 다 모였고요. 국민의힘 내부에 지금 내각제 세력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탄핵이 목적인지, 개헌이 목적인지, 대통령 지키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그 민주당의 일부 내각제 세력처럼 이 탄핵 전국을 틈타서 내각제를 하려는 게 목적인지, 그 속은 우리가 100% 알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의심해 볼만하고 우리가 지켜봐야 합니다. 이 사람들을. 국민의힘 진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고 하면 국민의힘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네,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분, 이거는 일단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인권위 상임위원이 하신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좀 추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인데요.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말 열심히 인권위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안창호 님도 그렇고,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서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페이스북 계정에 이런 식으로 올리셨는데, 지금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 심판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에 2번 재판에다가 하루에 증인 3명을 불러 조사한다.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이다. 그리고 전한길님 아시죠? 강사님. 전한길 씨가 최근 고발도 당하시고 공직자 신분이긴 하지만 기꺼이 무료로 변론을 해드리겠다. 한길쌤은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한길쌤이 이런 이분이 엄청 세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 중에 공직에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가장 세게 이야기를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 업체가 되어서 싸구려 정치 용역 업체래요. 대판이라는 이름에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한길쌤이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다. 진짜 여러분, 이런 그 워딩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인권위의 상임위원인 김용원 상임위원이라고 합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 속이 시원한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40여 임명 연기도 그렇고 지지율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좋은 신호고, 한덕수 총리도 이렇게 말했어요. 헌재 납득할 판결 안 하면 국민 분열할까 걱정이 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말 공정해야 하고 절차적인 정당성과 상식에 맞아야 한다. 이렇게 한덕수 총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압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진짜 한국 이 사회가 너무나 분열된 그런 사회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다행인 거는 국민들이 점점 정신을 차리고 있고 계몽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이,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우클릭하고 지지율 신경 쓰고 대통령제를 존속시키기를 원하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내부의 그 내각제 세력은 완전히 지금 개헌하려고 난리고
또 우리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변론하고 계시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쪽을, 셋 중에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너무 뻔하죠. 우리가 지금 내각제 하려고 지금 이 상황에 모였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재명 지지하려고 모였습니까? 당연히 너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 절실하게 조기 대선 이런 말 꺼낼 필요도 전혀 없고요. 전혀 뭐 양자 지지율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오로지 탄핵 기각에 대한 여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를 계속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지지율 60% 가고 70% 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정말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와 이어서 대한민국의 진짜 대수술이 한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형배에 대한 탄핵 청원이 12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민들도 다 지금 알고 있어. 지금 너무나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지지율 올리는데 조금만 더 보태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 텐데요. 개인적으로 후원해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채널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